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그거를. 네가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거 배우셨죠? 예, 그렇죠. 저 잘할 때는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훈련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인데 사회에서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이 많아서 이 양자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회사에서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문이 다 같이 모인 건 진짜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따금씩 얼굴을 모이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부사장님께서 불러주시면. 전 화상 미팅 좋아합니다. 화상 미팅 좋죠. 네. 전 맛있는 것만 사주시면. 항상 잘 사주시니까 또. 그래서 맛있게 먹어만 준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부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생활변화 관측소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 너무 기뻤어요. 서로 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를 많이 주셨는데 그래, 우리는 생활을 보고 있지. 그것도 즐거웠고요. 생활의 발견이죠. 그다음에 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의 장점이 전대값이 아니라 변화의 역동성의 출발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관측소. 이계한 박사님이 주셨던 키워드였는데 관측소다. 너무 멋졌어. 일단 관측소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잖아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멀리 조망한다는 느낌이 좋고 그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그런 느낌도 좋죠. 왜냐면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조망을 넓게 하면 넓은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다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왠지 외롭잖아요. 관측소라는 느낌 자체가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커피 막 드시면서 한밤중에 외계에서 온 신호를 막 받고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그게 굉장히 로맨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이름 지었을 때가 저는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이런 거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3년. 그런가요? 4년. 4년. 우리 4년으로 합의를 합시다. 네, 백경 선사님께서 다시 브랜딩을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너가 볼 때 어떠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저도 그때 다시 이게 글자들을 짚어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때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처음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줄까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특히 태명일 때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고민해요. 똑같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해나갈 때의 서로의 생각의 주고받음이라는 것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오신 분들도 그 유지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은민 씨가 이번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체험을 해보면서 근데 본인이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겸허함과 동시에 난 아직도 배고프다는 그런 배는 실제로 고프긴 한데. 근데 라이브 방송을 혼자 개인 채널에서 하시는 걸 옛날에는 정말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연구원이자 또 이제 선배로서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네. 저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많은 조직분들과 함께 경험을 해본 게 좀 많거든요. 다른 곳의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노트를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신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컴퓨터를 앞에 놓고 네네. 쉬지 않고 제 그죠.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척하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팀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팀이랑 함께 세미나 한 것도 보여드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토론할 때 막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쭤보고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결과들을 회의 끝나면 바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잖아요.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정돈을 예쁘게 하셔야 되니까 사무용 언어로 막 바꾸고 몇 번의 추인 과정도 거쳐가지고 뭐 때에 따라서는 며칠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금방 결과를 서로 내고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민함에 대한 것들을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저를 또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지 또 만나기 귀찮으니까. 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 능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사회에서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는 날 것 그대로 전달해도 서로 간에 가감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케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문화가 많은 곳에 좀 가길 바라요. 근데 이
모임하고 나면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네요. 집중을- 고통을 집약할 것이냐, 네. 아니면 물타기에서 느릴 것이냐, 네네. 그 집중을 차이네요. 엄청 해야 돼서. 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부사장님이 의도하신 방식인가요?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꾸로 그런 능력을 배운 거죠. 저도 똑같이 이제 빨리 정리하는 습관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예쁘게 정리하고 이런 게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한 일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정돈되면서 유실되는 정보가 많아요. 맞아요. 어떤 거는 사실 날 것 그대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있는데 사무용 언어로 딱 정제하는 순간부터 뉘앙스가 제거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을 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그게 좋아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뭐 오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데. 예. 저번에도 저희 같이 촬영했었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딥한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체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핵심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모호성과 구체성의 그런 줄다리기 같은 건데요.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표현이었어요.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이겠죠. 네. 그랬을 때는 그 명확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서의 어떤 뉘앙스를 오도할 우려가 있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달력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꾸준히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언어에 대한 부분들,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표현상에서의 엄정함을 추구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나의 설명을 해야 된다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보통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달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네네. 또 이걸 듣는 분이 가지고 계신 애정의 크기하고 그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면 내가 부족할 때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화자의 준비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고 때로는 견해라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존중인 것 같아요. 그 대상자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좀 미숙함은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라든지 옳지 않은 관점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제거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타자화시키거나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도 험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오해도 커질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측소로서 약간 고고한 등대처럼 외롭게 어떤 걸 관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또 관측할 때도 애초에 그런 존중하는 마음. 그렇죠. 내가 존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라면 견해를 가지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처받는 것이 본질을 훼손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시잖아요, 베테랑. 베테랑은 아니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선배님들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더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으신 분과 커리어를 시작한 지 그 기한이 짧은 분들과의 어떤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그 정도. 그런 미스매치에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저는 사실 부사장님과 대화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한참 후배인데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또 수용해 주시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현님이 옳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옳은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게 본인 생각과 유격이 있더라도 곰곰이 고민해 보면 수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했던 옳은 얘기를 인식하고 판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능을 갖춰야 되는 거는 청자의 몫이에요. 근데 화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텍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멘틱이 있거든요. 신텍스는 이제 표현의 방식이고 세멘틱은 안에 있는 의도와 뜻하는 바들이죠. 근데 세멘틱에 대해서라면 저는 직장에서 할 때의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서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발전적인 형태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신텍스는
이제 약간의 택틱이 좀 요구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가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거 배우셨죠? 전달법.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커리큘럼이에요. 저 잘할 때는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저희 때 어떻게 썼냐면, 나 때는 말이죠. 한 반에 7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훈육의 방식 자체가 거치셨어요. 정해진 시간이 내에 70명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70명도 정말 와일드 라이프의 70명. 그러다 보니까 뭐 체벌도 흔하게 이루어졌고, 전달을 일방적으로 하셨지, 다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묻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발표해볼 사람, 손 드는 친구들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샤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거의 못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더 민주적이고 기회가 많은 명수로 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의 방식들을 배워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훈련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인데, 사회에서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이 많아서 이 양자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진 거예요. 훈련은 오히려 그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을 것이냐. 왜 그러냐면, 예전 방식으로 교육받았던 분들은 누군가 나한테 이거를 요청하는 얘기를 했을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지시를 하는 거지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루함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조직은 비교적 리버럴한 편이잖아요, 다른 곳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많이 적은 편인데, 고루한 조직이라든지 옛날 방식의 문화에 있는 분들은 엄청 그거를 힘들어 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했던 많은 강연들이 뭐였냐면 MZ세대와 소통하는 법, 뭐 그런 강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내용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같은 게 아예 안 생기거든요. 방법으로서의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스킬을 좀 배우면 나을 수도 있다. 전에 저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인바이트 하는 사람이 되라, 너가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가 찾아가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표현을 예쁘게 바꾸면 너가 인바이트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대받는 사람이 되자. 더 예쁘지 않습니까, 표현이?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이거든요. 너 인바이트 받는 사람이 돼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서 초대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얘기니까요. 미국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써 있잖아요, 문에 No soliciting이라고. 와서 이렇게 문 두들기고 뭘 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누군가 관심이 없는 분한테 다가가서 강권하는 모드로 가는 순간부터 상대는 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시죠.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 왔지? 당신이 나한테 줌으로써 당신이 이득을 얻는구나.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수성이라는 것들은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선택이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줄을 서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갈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어떤 훌륭한 요식업계의 그야말로 태두 같은 분인데, 식당이 처음에 생기면요, 저희는 최대한 손님이 천천히 오시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분들도 처음에 미숙하대요. 그러니까 막 손님이 한꺼번에 오시면 당황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씩 두 분씩 오시면 연습도 되고 충분히 내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공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공력을 천천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다가가면서 할 것인가의 그런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깊은 고민을 하면 그만큼의 효용이라든지 의미를 갖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자. 그를 통해서 그와의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자. 저희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면은 약간 존중? 상호 평등한 눈높이에서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갑을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갑과 계약서에 을이 있죠. 사실은 서로 간의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해야 옳은데, 그렇지가 않고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제공해 주시는 분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문제로 좀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서로 존중해서 아름답게 일할 수도 있는데 상호 간의 그런 형태의 불균형 같은 것을 태초부터 알고 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쉬웠던 거죠. 정당함에 대한 부분들,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은 이제 외부에서 초대 받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으로 초대를 받으시는 걸로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그것보다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도모해 왔죠. 이런 일을 해줘가 있고 이런 걸 부탁합니다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차이는. 근데 그 차이로부터 그 이후의 일이 결정돼요. 해줘가 되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배가 되고요. 부탁합니다가 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협의하고 존중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상호간에 하는 작업들을 오래 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존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류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분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일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일을 선택하셨다고. 여러분도 우리 조직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턴십을 거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과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 아니었어요? 인턴 때 솔직히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로 사람 보고 들어왔던 것 같기는 해요. 적어도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였으면 결정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늘 상존할 텐데 어렵지 않겠어요?